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와 종류, 두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관절 보호 교육, 세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및 스트레칭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골격계 해부학적 구성입니다. 다섯 가지로 구성을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근육, 두 번째 힘줄, 세 번째 널 힘줄, 네 번째 인대와 다섯 번째 신경으로 구성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드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각 부위마다 기능이 있고 근육의 기능마다 각각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힘줄은 근육을 뼈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섬유 조직으로 관절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널 힘줄은 근육의 움직임이 부분과 연결하는 백색인 평평한 힘줄을 말합니다. 네 번째 인대 같은 경우에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강인한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신경은 신체의 외부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 감각신경계를 통해 척수와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구성으로서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잘 구성이 되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고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잘못된 자세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제 손상되거나 이제 망가지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세의 원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의 이해를 보게 되면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 또한 잘못된 자세에서 무리한 힘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면과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진동 및 온도 등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또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근골격적 문제가 이제 산발적으로 연관되어 발생하고 신체에 나타나는 주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게 되면은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으로 지속되는 통증이 거의 전신으로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이상감각이나 뻣뻣함, 무감각이나 신경압박으로 인한 찌릿한 느낌까지도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경련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본인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꼭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원인으로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세의 불균형과 무리한 힘의 사용, 그다음에 반복적인 동작, 휴식 시간의 부족, 업무를 볼 때 주기적인 스트레칭의 부족,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세의 불균형은 회사 생활이나 컴퓨터의 반복적인 작업, 아니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자세 불균형을 통해서 많은 통증과 그 다음에 손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업장에서의 무리한 힘의 사용으로 인해서 부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제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60분에 5분 정도에서 10분까지는 쉬어줘야 되는데 그런 휴식 시간에 보장 없이 그냥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신체의 무리로 인해서 또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볼 때에는 주기적인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한데 스트레칭을 안 하고 반복적인 자세로 이제 업무를 볼 경우에는 우리 몸에 큰 손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근무 시 적어도 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과 징후를 보면 발생 부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근육, 신경, 힘줄, 인대, 관절, 연골이나 척추 디스크 같은 이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증상은 감각마비나 따끔거림, 통증, 화끈거림과 뻣뻣함과 강직, 떨림 등이 이제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고, 징후는 이제 뼈의 기형, 이제 근력 감소, 기능 소실, 관절 범위의 제한과 감각 이상 등으로 이제 징후가 나타납니다. 힘줄염과 널 힘줄염부터 볼 건데,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은 모든 관절 부위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원인은 힘줄에 생기는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예를 들자면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등의 충격이나 반복적인 자세나 무거운 곳을 갑작스럽게 옮기는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증상은 열감이나 압박 시 통증 등이 발생하고, 만성화가 되면은 돌처럼 딱딱해지고 경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변할 경우에는 원래 형태로 근육이 돌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관절의 움직임 시에 뻣뻣함과 움직임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막 통증 증후군을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으로 인해 통증을 발생되는 원인인데, 주요 원인은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 반복되는 작업, 지속적으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 휴식 부족 등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근육이 딱딱해지는 경직, 그리고 통증 등이 발생하며, 누르면 특히나 이런 트리거 포인트 같은 데 누르면은 많은 부분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누구나 평범하게 많이 발생하는 요통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잘못된 자세에서 무리한 사용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고 엉덩이나 다리 부위 쪽으로 통증 및 저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허리 부위의 염자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하거나 펴는 자세를 취할 때 골절은 없지만 인대, 근막, 근육 등의 갑작스러운 소음이 발생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힘을 사용할 경우 이제 끊어지는 약간 소리가 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은 반복되는 허리의 무리한 사용은 디스크로 연결되고, 심할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작업 시에 허리를 보호하는 그런 정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다음은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문제입니다. 이제 요양시설에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을 이송할 때 많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앉은 어르신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들다 보면은 요통이 또한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또 두 사람이 어르신을 들 때 많은 허리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고, 앉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힘의 사용으로 인해서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허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허리에 큰 무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목욕 등에서도 이제 허리 사용을 할 경우에는 큰 무리가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침대에서 이송할 경우에 무리가 됩니다. 어르신들 이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어르신들의 몸이 축 처지고 매우 무거운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다 보면은 어르신들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전반적인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많이 사용하고 허리를 최대한 펴주는 자세에서 힘의 그 체중을 이동하는 힘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들다 보면은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볼 때 어르신들 이송이나 아니면 무거운 것을 들 때는 무릎과 허리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원칙으로 10대 원칙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릴 때 허리를 사용하지 않고
무릎을 사용해서 움직이면은 좋습니다. 두 번째, 어깨 위 높이에는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고, 세 번째, 물건 이동 시에는 이동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바퀴가 달린 들대나 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바퀴가 달린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몸에 가까이 두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는 어르신을 옮길 때는 휠체어와 매트의 높이를 똑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곱 번째는 낙상의 위험이 있어 병실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상이라는 것은 뭐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이 업무 중에 갑작스러운 낙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위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휴식을 통해 우리 몸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홉 번째는 어르신을 자주 사용하는 물건 또한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하루 식사를 3끼를 원칙으로 먹으며 우리 몸의 영양소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끼는 꼭 먹어야 되고, 또한 간간히 점심 전, 아침 식사 이후에 간식을 좀 야채나 아니면은 뭐 과일 정도로 간단하게 챙겨 드시면서 업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업무를 위한 기본 자세는 환자를 보조하는 자세인데, 휠체어에서 환자를 다리 사이에 위치를 시키는 동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환자의 몸을 전체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을 실어 옆으로 이동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리 사이에 위치해 놓고, 두 번째, 몸을 전체로 위로 안고, 세 번째, 다리에 힘을 실어 옆으로 이동하는 동작 중요합니다. 그래서 2인 보조 시에는 어느 정도 몸을 겨누는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2인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침대 가운데 위치시키고 환자의 바드 시트를 잡고 그다음에 편한 두께로 돌돌 말아 잡습니다. 구렁을 외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옆으로 이동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욕조 보조인데, 욕조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입욕 시 대상자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다리를 넣어 대상자는 욕조를 가볍게 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상자의 다른 무릎을 잡고 천천히 욕조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다음은 또한 양다리를 욕조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가볍게 엉덩이를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요양보호 선생님께서는 목욕을 보조할 때에는 항상 어르신들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이런 허리 보호 같이 무릎을 사용하고 이런 보호를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또 볼 때는 다음으로 또 대상자를 욕조를 잡게 하고 한쪽 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으며 다른 한 손은 대상자의 엉덩이를 받치고 편안하게 입수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의 부역으로 이용해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이때 허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를 보호하면서 무릎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조를 보조하고 욕조 안으로 나올 때에는 대상자의 한쪽 손을 욕조를 잡게 하고 대상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줍니다. 이때 다음으로 한 손으로는 욕조를 잡은 손에 의지하여 그 상태로 앞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보조 의자에 앉도록 또한 유도를 해줍니다.
다음은 식사 보조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음식을 먹이기 때문에 자세가 불안정하고 허리에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로 식사의 돕기 자세에서는 제일 어르신들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요양보호 선생님께서 서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아니면 전면에서 드리는 것보다 옆에, 특히나 환측 옆으로 해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또한 올릴 때에는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넙다리, 즉 무릎 쪽으로 분산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 있을 때의 작업 자세는 허리를 곧게 편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서 일할 때는 허리를 똑바로 펴주시고 업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의 자기관리를 통한 예방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적절한 운동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가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이제 일상생활의 셀프케어, 자기관리를 통해 예방 방법으로는 5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 방법으로는 효과는 근육과 힘줄 인대의 유연성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를 향상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업무 시에는 근골격계의 부담을 감소해주고 건강 증진과 일상생활 자세의 개선, 그 다음에 근력 향상들의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듯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하게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관절 범위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통증이 안 느끼는 범위 안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통한 예방 방법으로는 또한 이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참고하셔서 이제 일상에서 아니면 업무 중에서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또 6가지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서 이제 하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POT 수기운동 연구소는 대체의학의 영양학, 그 다음에 수기치료, 그 다음에 족부 수기요법, 그 다음에 지압요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운동 관련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 선생님들 관련해서 장기요양 기간에 일하시는 선생님들 관련해서 이제 업무 중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해서도 또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